안녕하세요. 명상 마스터 정유한. 명상 마스터 마음을 읽는 고양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음을 읽는 고양이님의 네, 레이디언스 유전자 키, 네, 마음을 읽는 고양이님을 건강하게 네. 만들어주는 것. 네, 이 건강과 네, 관련이 있는 네. 레이디언스 유전자 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47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47번은 과거를 돌연변이 하다라는 아하.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림자는 억압, 선물 상태는 변성, CD 상태는 변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로만 들으면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과거를 돌연변이 하다. 이 얘기가 저는 어떻게 오냐면은, 네, 우리가 경험한 모든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이렇게 기억 속에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거를 돌연변이 하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나쁘게 경험했던 네. 그런 상태들을 네, 이렇게 정화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종교적으로 이제 뭐 불교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기억, 과거는 이제 기억는 그렇죠. 이제 카르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카르마를, 이건 집단적인 카르마, 47번은 집단적인 카르마까지 다 포함을 하는 이야기들인데, 잠시만요. 이 네. 집단적인 카르마라고 하면 이를테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조상들이 네. 예를 들어 우리 민족은 한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네, 업이라고도 표현하고 한이라고도 표현을 자, 하죠. 이 업이나 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네. 이 업이나 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대대로부터 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내려온 네. 이 어떤 조상들의 DNA 안에 깊숙이 그 무의식적으로 묻혀져 있던 네. 이 카르마가 아닌가. 네, 맞아요. 이거는 실제 저는 이제 뇌과학을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이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으로 저는 얘기를 할게요. 네네. 기억이라고 하는 건 아까 집단적인 카르마, 집단적인 기억이라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뇌가 딱 이만해요. 우뇌, 좌뇌, 이렇게. 우뇌의 모든 기억들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부모님한테 받았던 거, 그리고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우뇌에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뇌는 우주의 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좌뇌 같은 경우는, 이 좌뇌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억들이 이제 좌뇌에 이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실제 우뇌에는 많은 기억들이,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건 네 업이야, 네 카르마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절대 좌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뇌에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억들이 우리 무의식 중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의식적으로 기억은 할 수 없지만 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계속해서 몸의 정신적인 이제 타격도 같이 주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자신의 기억 같은 경우도 내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힘들었던, 누구한테 이제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던 카르마, 그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계속 타격을 주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한테 47번의 이제 억압적인 어떤 기억은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제가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촌지를 받으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선생님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걸 목격하는 순간, 와르르르 어른에 대한 기대치가 확 낮아진 거야. 그 시점으로 인해서 저는 어떻게 됐냐면, 모든 사람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기억이죠? 카르마라고 아까 47번의 카르마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못 믿는 상태에 계속 이제 억압을 받으면서 이제 생활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명상 마스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우연하게 그것을 정화,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재편성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저는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결국은 단편적으로 그 사람한테 받은 그 감정적인 기억이잖아요. 그거를 정화하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그림자 상태 억압이라는 것이 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나 감정들이 네.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네.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네. 그래서 그걸 정화를 해주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뭔가 나의 지금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선물에서는. 아, 기억을 변형을 해서, 아, 이 갖고 있던 기억을 결국은 그 상처는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제가 받는 거죠. 그렇죠.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그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그 상처를 받은 저를 정화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호호포노포노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건데, 그렇죠. 실제 저는 호호포노포노 책이 나오면서부터 했으니까 거의 이제 16년, 17년 정도 그거를 이제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빠르게 그 상처를 정화하는, 리셋을 시키는, 제로 리미트를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에 저희가 설명을 한번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7번의 유전자 키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억과 관련이 많은. 맞아요. 네. 그래서 기억에 억압되어 있다거나 기억이 나에게 어떤 억압되어 있는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던가 네. 아니면 그 기억이 변형된다던가 네. 혹은 그 기억이 변성된다던가 네. 그것은 그 기억을 재료로 내가 굉장히 창조적인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네. 또 어쩌면은 그 기억을 굉장히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던 그 기억 자체를 굉장히 나에게 이렇게 포근하고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 기억 자체를 이렇게 변형시켜버리고 그 기억으로 내가 받았던 상처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돌려버리는 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기억을 변형시켜야지만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 어떠한 상처를 받았을 때 네네. 그거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몸이 엄청나게 부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상처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로 인지를 하거든요. 네네. 제가 뭔가를 그 기억을 저는 운동을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실제 명상센터를 운영을 할 때 하루에 3-4시간씩을 운동을 하는데 몸은 점점 붓는 거예요. 어떤 기억을 어떤 감정적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이든 제가 갖고 있던 기억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정화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네. 47번의 그림자 키 네. 희망 없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억압적 본성이 희망 없는, 네. 반응적 본성, 독단적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 좋은 기억이 계속 쌓여 있으면서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나의 현실이나 미래도 아무런 가망이 없다라는 굉장히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상태. 네. 네, 그렇다면 이 47번째 유전자 키의 선물, 네, 변성은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호호포노포노 등 어떤 이제 기억을 정화함으로 인해서 네네. 기억을 리셋, 기억을 제로 리미트,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 기억이 더 이상 저의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는 상태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까 얘기를 한번 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그 감정적인 기억과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계속 몸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몸이 이제 붓는다고. 네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그 운동을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데 정화를 하니 기억을 리셋시키니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거야. 이게 그거 같아요. 저희가 그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네. 이제 계속 그 스트레스 안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뭘 먹어도 맞아요. 건강해질 수가 없고 맞아요. 계속 몸이 붓고 컨디션 안 좋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제 어느 날 그 기억에서 해방돼 버리면 굉장히 후련하게 바뀌는 것처럼 그 마음을 읽는 고양이님께서는 이 어떤 47번째 그림자 상태가 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직업적으로도 이제 많이 연관이 됐는데 저는 제 기억을 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 힘듦이
몸으로 이제 인식될 때는 그걸 받아들일 때는 그것 또한 계속해서 제 몸에 이제 남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몸이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 제목에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정크 DNA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얘기 드렸던 47번에 집단적인 기억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크 DNA를 저희가 다음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네. 여튼 정크 DNA를 계속해서 정화를 해야 돼요. 호포노포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어떤 기억들을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상처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과거의 상처들을 계속해서 정화를 하지 않으면 제 몸 상태는 좋아지지 않아요. 네, 이게 네. 되게 재밌는 게, 네. 저도 이 마음을 읽는 고양이님을 만날 때, 네. 마다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요. 제가, 좋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얘기를 통해서 혹은 그냥 같이 이렇게 에너지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네. 컨디션이 좋아지고, 제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타게 된다거나, 제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자체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거나. 다행히 제가 그림자 형태가 아닐 때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 정화라는 게 네. 저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실제로도 많이 없어지는 네. 그런 현상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제 이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마음을 읽는 이거는 텍스트적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독신술을 이용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느낌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디지털적인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들을 그냥 저도 모르게 동물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처럼 고양이나 강아지가 주인한테 그냥 가만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평소 때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억을 정화하고 이런 변성하는 것 외에도 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기억까지 이렇게 정화시켜준다거나 네. 변형시켜주는 네. 그게 또 어떤 사람의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냥 이제 뭔가를 이제 이 사람의 기억이 이렇구나라는 걸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서 제 안에서 그거를 정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47번 유전자 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본인도 이런 정화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억들이 정화가 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 역시 정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에너지를 네. 될 수 있으실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47번의 그림자 형태에서는 과거의 기억에 엄청난 상처를 계속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다른 사람보다 어떤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면 47번을 한번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7번째 CD 상태. 네. 변형에 대해서. 네. 이거 변성과 변형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성과 변형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가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집단적인 무의식을 끌어안아서 전체를 정화한다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기억을 정화하는 게 변성이라면 네네. 변형은 전체의 기억을, 집단적인 무의식을 전체를 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거는 22번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파트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47번째 유전자 키. 네. 47번째 유전자 키는 어떤 기억과 정화. 네. 그리고 그 기억의 정화를 통해서 기억의 변성, 네. 또 집단적인 무의식, 카르마 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마음을 읽는 고양이님의 네. 목적 유전자 키를 네. 가지고 네. 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목적 유전자 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또 오늘 보신 걸 가지고 여러분의 레디언스 유전자 키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할지 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상 마스터 정유한 명상 마스터 마음을 읽는 고양입니다. 감사합니다.